특수협박죄 처벌 성립 요건과 형량은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언급한 겁박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위협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해 무력해지거나 상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협박은 수많은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서 동원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죄목을 이루는 직접적인 구성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기본 권리를 해치고 의사 형성이나 행위에 제약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박 행위 그 자체로도 죄목이 성립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협박죄는 공포심과 위협감 등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성립하는 범죄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폭행죄나 상해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특정한 행동 또는 금전, 물건을 요구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죠. 즉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위협 내용의 실현 여부나 실현 의지 여부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여 재산상의 피해 정조 훼손 신용 또는 명예 실추 등 두려움과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발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구성 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제3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부분에 한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 개인이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제3자가 상황을 조정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수명 등에 관한 언급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겠다며 압박을 주는 경우 협박죄로 판단이 가능하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임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구두 언급을 통해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없이 행동으로 위협하거나 문서를 통해 해악의 내용을 전달한다면 겁박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악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수단이 동원된다면 죄질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단순히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와 달리 2인 이상의 다수가 한 개인을 겁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겁을 주는 경우 특수항목이 적용되어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협박과 비교했을 때 그 위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의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수협박죄 처벌은 일반 협박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이 언도되는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협박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범행 대상이 자신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한다면 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2인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되는 특수협박죄 처벌의 경우 이보다 더 강력한 7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였는데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톱과 같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면 대부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협박죄 처벌 사례로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러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기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때 자동차는 타인에게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의 경우 특정한 한 대상을 특정하여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달리 같은 도로 위에 있는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시도했다가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된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소에도 인내심이 부족한 성격이었던 김 씨는 운전 중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차간 간격이 아주 넓지 않아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음이 급했던 김 씨는 무리를 하게 되었으며 무모한 끼어들기를 당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김 씨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김 씨는 순간적으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상대 차량에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상대 차량을 앞지른 다음 급정거를 하거나 옆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등의 보복 운전을 감행하였다고 합니다. 몇 번의 충돌 위기가 있자 상대방은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김 씨를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경찰에 입건된 김 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하였기에 결국 무거운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수협박죄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사안이므로 유의하여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합의에 이르면 기소를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수의 관련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